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려하기도 했고 기대하기도 했던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시장에 친화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서 여기에 발맞춰서 미국 시장이 오늘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또 특히 나스닥이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시장에서 요 며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7대 3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안이 좀 우세한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예상 범주 내에 뭔가가 자꾸 이벤트가 들어있는 거죠.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하게 뭔가 시장이 예상한 대로 움직여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세가 나왔고 특히 코스닥이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또 상당폭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내일 시장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은 좀 제가 우리 한국 축구 그 월드컵 1차전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오늘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그런 것들 좀 과감하게 오늘 빼고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가서 우리 2차전 지주들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고 실제로 좋은 흐름이 나왔죠. 엄청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이 오르면서 테슬라가 좋은 흐름이 나왔고 우리 시장도 코스닥에 있는 2차전 지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이제 브리핑 글을 써드렸고 실제로 오늘 코스닥의 2차전 지주 굉장히 좋은 흐름, 상한가 나온 종목도 여러 있었고요.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니까. 어제 일본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 축구 정말 독일 이기고 지금 축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우루과이가 독일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일본이 독일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우루과이를 좀 이기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한 골 차 이겼으니까 우리는 두 골 차로 2대 0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670 종목이 올랐고요. 194 종목이 빠졌습니다. 0.96% 올랐고 코스피 100이 1.06% 올랐으니까 코스피 대형주들 흐름이 좀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코스닥은 1232 종목이 올랐고 232 종목이 빠졌습니다. 딱 1000 종목 더 많이 올랐네요. 코스닥이 1.74% 올랐고 코스닥 150 대형주들이 1.72% 올랐으니까 거의 지수와 대형주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외국인이 많이 샀고 개인만 매도를 했네요. 선물지수 지금 0.33%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1.75% 23원이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1328원대까지 이제 내려왔고요. 거의 1200원대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걸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3.72% 하락을 하면서 77달러대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미국의 FOMC 회의록 확인으로 피벗 기대감, 그러니까 하락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태세가 전환되는 그 기대감이 늘면서 해외 증시들이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를 올리고 또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의견 확인 및 나스닥 상승 마감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속에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FOMC 의사록 공개 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지수가 한국은행의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소식과 또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투자 심리가 회복하면서 1.74% 많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기반한 IT 부품, 일반 전기전자 업종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에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상위주를 보면 오늘 딱 한 종목 기아만 하락을 했고 포스코홀딩스만 보합을 기록한 상황이고 나머지 다 올랐는데요. LG화학과 네이버, 카카오가 3%대 상승이 나왔고 또 KB금융, 삼성 SDI, SK하이닉스 정도가 2%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맨 밑에 위메이드와 알테오젠 두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오른 종목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3%대 오르면서 다시 또 대장주 자리 올라가 있고요. LNF도 3%대, 또 첨보도 3%대. 오늘 코스닥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좋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대형 포장이 18%대, 테림 포장이 9%대, 한창재지가 7%대 올랐고요. 가장 안 좋았던 업종 철강 금속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고려아연이 6%대 하락, 동국제강이 마이너스 3%대, 영풍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오락 문화 업종이 3.4% 가장 많이 올랐는데 레몽레인이 상한가, 덱스터가 21%대, 코퍼스 코리아 15%대, 위즈윅 스튜디오 12%대 올랐고요. 기타 제조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피코그램 마이너스 20%대, 하인크 코리아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학은 오른 종목 보면은 대웅제약과 파미셀이 2%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일동홀딩스 마이너스 11%대, 일동제약이 9%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안국약품이 6%대, LNC바이오, 피플바이오가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펜젠이 마이너스 6%대, 바이오플러스, 인벤티지랩 두 종목이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공매도는 1,310억 원이 줄었고 과열 종목은 없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OCI,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위메이드, 알테오젠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아모레주의, 한온시스템, 롯데쇼핑, 삼양홀딩스, 한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오스코텍, 고영, 알테오젠, CMG제약, 다원시스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한국은행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 한국은행 총재의 브리핑을 좀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그 금통위 할 때마다 한국은행 총재의 이제 기자 브리핑을 보여드리는데 여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이 짧은 한 7, 8분 정도 되는 짧은 브리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브리핑 같으면은 내년도 경제 전망까지도 들어가 있고 아주 포괄적이고 폭넓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정말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쁘시면 뭐 제가 이 방송하는 부분은 스킵하면서 뭐 건너가면서 이렇게 들으셔도 되겠지만 이 한국은행 총재 브리핑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한 번이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메모해 가면서 한 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오늘 있었던 브리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 11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25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오늘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를 지속하였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으며 유로 지역은 에너지 공급 불안과 높아진 가격 수준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투자와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11월 FOMC 회의에서 최종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겠지만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후 발표된 미국 물가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간 크게 강화되었던 위험 회피 심리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결과 미 달러화가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었고 주요국의 장기 시장 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은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로 10월 들어 감소로 전환하는 등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에도 5.7%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전기, 가스 요금이 추가 인상되고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2%에서 4.3%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안정과 함께 장기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PFABCP 등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되었습니다. 당행과 정부의 시장화 안정화 조치 등으로 거래가 일부 개재되었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크게 높아진 신용 경계감과 금융기관의 연말 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서 CP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은 여전히 제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1,300원대 중반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중국의 방역정책과 그에 따른 위안화 움직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높은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 증가에도 신용대출이 순상환되면서 소폭 증가에 그쳤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는데 먼저 국내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은 소비 회복 흐름이 유지되면서 지난 8월 전망치인 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소비 회복세도 완만해지면서 지난 전망치 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예상됩니다.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 요인을 구분해 보면 2.1%에서 1.7% 낮아진 데에는 대부분이 글로벌 금융 둔화폭이 확대와 같은 대외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국내 금리 상승 등 대내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5.1%, 내년 3.6%로
지난 8월 전망치였던 5.2%및 3.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둔화폭이 0.4%나 크게 낮아진 게 되게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치의 하향 조정폭이 크지 않은 것은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전기 가스 요금과 가공식품 그리고 근원 품목에 점차 반영되면서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물가 전망에는 환율과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11월의 경우에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만 전기 가스 요금 등이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2시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경기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분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제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5b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금리 수준과 그 도달 시점에 관련해서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통위원들 간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월 이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FOMC 회의 등 미 연준의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 또 국제에너지 가격 등 대외 여건 변화,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이제 6번의 금통위 그 연속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거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일단 그 금리를 올리는 추세가 이어지는 건 여전하고요. 다만 속도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의미 있는 게 이 속도를 조절하자는 그 의견이 금통위원이 이제 위원들의 100% 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내년에 뭐 수출부터 해서 한국 경제 수치가 좋지 않을 거라는 그 전망을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것도 오늘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가 줄었을 뿐 6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미국과의 이제 격차가 다시 일단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좁혀졌지만 지금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좁혀졌지만 연준이 12월 FOMC에서 0.75%포인트가 아니라 우리처럼 0.5%포인트를 올릴 걸로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1.25%포인트로 격차는 0.25%포인트가 더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인상, 그러니까 격차 벌어짐이 확대가 조금 우리 경제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경제 전망치가 아까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가 1% 후반대 성장에 그칠 걸로 전망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존의 한국 경제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2.4% 안팎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0.5%포인트가 내려간 거라서 전망치가 여기에 맞춰서 아마도 물가 지수뿐만이 아니고 각종 경제 지표들도 다 조정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증시에는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뉴스가 또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건데요. 이제 주총 그리고 배당 앞두고 늘어난 대차 잔고 숏 커버링 수혜주 노려볼까 하면서 연말에는 그 이 각 투자사들이 비중을 리밸런싱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그 공매도를 위해서 빌려놓은 대차 잔고를 이제 상환하면서 대차 잔고가 준 경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 이 물량이 많은 종목일수록 연말이 되면은 이 빨리 되갚아야 하는 숏 커버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배당 기대감이 연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당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구간이 연말에 찾아오니까 그 구간에는 쇼커버링이 나오는 거예요. 공매도를 하면 이제 안 되니까 공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단은 좀그 연말에는 대차 잔고가 늘어나 있는 종목에 쇼커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롯데 관광개발, SK 바이오사이언스, 두산 퓨얼셀, 호텔신라, 아모레 G, 메리츠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등이 대차 잔고 비중이 높다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은 어, 셀트리온은 오늘 일단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이제 아까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금투가 많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2,500원이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팔았지만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고 특히 금투가 매수를 하면서 1,000원이 올랐습니다. 제약도 외국에는 팔았지만 기관이 샀고 특히 금투가 많이 매수를 하면서 1,400원이 올랐고요. 위메이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지만 개인들의 매도 물량,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아직 위믹스의 투자 유의 종목 해제 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는 좀 올랐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녹음하는 중에 이 얘기가 결론이 이제 한 주 미뤄지는 것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중간에 급히 소개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아직은 안 나온 상태고요. 에코프로 BM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 세게 나왔죠. 그래서 3,500원이 올랐습니다. 이제 다시 또 11만 원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강원랜드는 오늘도 외국인들만 매수 그리고 개인이 이틀 연속 매도를 하면서 24,300원으로 100원이 올랐습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헬스케어도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약은 0.59% 400원이 빠진 67,400원. 위메이드는 1.42% 800원이 오른 57,000원. 에코프로 BM은 0.28% 300원이 오른 109,100원. 강원랜드는 0.41% 100원이 오른 24,4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일봉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어제 아래꼬리 달고 쭉 끌어올리더니 오늘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올랐죠. 내일도 아마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위쪽에 60일선, 11일선, 5일선, 5일선 아래로 내려왔네요. 21선까지 이동평균선들이 쭉 몰려 있어서 하나같이 다 저항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11선, 60일선 모여 있는 이 구간, 여기가 이제 18만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18만 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는 조금 저항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헬스케어도 모양은 좀 비슷하죠. 그리고 위쪽에 역시 11선, 61선, 21선, 121선이 다 위쪽 머리 위에 있습니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 재밌는 게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지금 맨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면은 제가 어제 그랬죠. 아니,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내일 건너뛰고 모레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건너뛰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은 스토캐스틱 슬로우 상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 날이라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스토캐스틱 뭐 이런 보조지표들보다는 위쪽에 이동평균선 저항선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도 바로 머리 위에 이동평균선들이 모여 있어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이걸 뚫으려면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나와서 주가가 확 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고요. 위메이드는 지지부진한 느낌이 좀 들죠. 위쪽에 121선이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오늘은 음봉을 만들어냈고 시간외가 올랐기 때문에 이따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지 위믹스의 그 투자 유의 종목 해제 여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내일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위쪽에 매물대와 또 241선인가요? 이 이동평균선들이 쭉 모여 있죠. 그래서 21선도 있고 여기서 이걸 뚫을 수 있을까? 아직 알 수 없어요.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틀 동안 튀어 오르는 그 속도가 좀 좋았는데 여기서는 더 치고 올라가기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만 원 언저리에서 살짝 이제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랜드는 또 오늘도 위쪽에 61선을 만나면서 또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61선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내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역시 강하게 뚫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미국 증시 지금 봐야죠. 미국의 선물 지수를 봐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일단 오름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다우존스 선물이 59포인트, S&P 500이 11.75포인트, 나스닥이 55.25포인트인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눌러보겠습니다. 보면은 현재 다우존스가 81포인트, 그러면은 상승 폭이 늘었죠. S&P 500이 14포인트, 역시 좀 늘었습니다. 나스닥 57.5, 뭐 소폭이지만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 한 번 더 간다. 미국도 그리고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내일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다음 주는 또 12월이 또 12월 1일이 껴있는 그런 주기 때문에 그럼 다음 달은 뭐죠? 올해의 마지막 달. 그러니까 2022년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2023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막 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가를 회복시키는 그런 힘도 강해지는 겁니다. 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좋을 테니까. 그 올해보다는 좋을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인 거죠.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논의될 거예요.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죠. 이제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연말에 배당 기대, 이런 기대가 막 충족시켜 줄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어,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뭐 완승을 거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도 사우디와 일본도 해낸 1승인데
첫 승인데.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2002년도 말고는 첫 경기에 이긴 적 있나요? 첫 경기 항상 뭐 경우의 수 따지고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갔는데 오늘은 제발 우루과이를 크게 물리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루과이가 선수 하나하나가 면면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수들 많고 몸값도 비싼 선수들 많고 그렇지만 정신력과 또 팀워크와 이런 것들이 잘 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아르헨티나도 무너졌으니까요. 우루과이 정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빨리 마무리하고 올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